두 번째로 저희가 그 범주를 예측하는, 그래서 이번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죠. 범주를 예측하는 아이를 좀 알아볼게요. 두 번째 파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 요것도 이제 저희가 파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뭐 임포트 하고요. 임포트 하고 요번에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사이킨런 가져올 건데 좀 많이 임포트를 했어요. 이 알고리즘을 따로따로 쓰려고 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SVC. SVC는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 중에서 분류하는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랜덤 포레스트, 뭐 PCA. 그다음에 요거 우리 나누는 거 계속 쓰고 있죠. 그다음에 매트릭. 요거는 이제 평가하는 거. 네,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먼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요런 데이터입니다. 아주 간단한 데이터. 1500개가 들어있어요. 1500개가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냐면 이 타입이 있어요. 타입이 뭐냐면 투나, 매커럴, 세이먼 이렇게 있어요. 참치냐, 연어냐, 고등어냐 이거고요. 그다음에 그 X 값들은 결국 이 타입을 저희가 Y 값으로 쓰려고 해요.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투나냐, 뭐 세이먼이냐, 매커럴이냐. 그 다음에 X 값은 랭스, 뎁스, 킬로그램, 랭스, 뎁스, 킬로그램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물고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잘 그렸나요? 이렇게 있으면 요게 랭스입니다. 요게 랭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뎁스. 여기까지가 뎁스. 그 다음에 요 킬로그램 무게. 이렇게 세 개의 그 정보, 세 개의 X 값이죠. 그래서 X 값이 결국 세 개입니다. 요걸 가지고 얘가 참치냐, 연어냐, 고등어냐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00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요걸 먼저 저희가 그 변수들을 더 만들려고 해요. 변수를 제가 몇 개 만들 겁니다. 근데 이거 왜 만드냐면 나중에 사용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건데 뒤에 왜 이런 거를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뭘 만들 거냐면 L2라고 해서 랭스의 제곱을 만들 거예요. 랭스의 제곱. 요 랭스만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타입이 있고 랭스 있고 뎁스 있고 그다음에 킬로그램이 있었죠. 여기에 몇 개를 더 만들 건데 첫 번째로 L2라 그래서 이 랭스의 제곱을 만들 거예요. 이 왜 제곱을 만드는지는 뒤에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일단 제곱을 만드는 방법은 이거죠.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L2라는 게 없었죠? 이러면 새로운 거 생성이죠. 데이터 프레임의 랭스 곱하기 랭스 제곱이죠. 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찍어보면 이렇게 L2가 생겼죠. 이거 랭스의 제곱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만들 거냐면 킬로그램과 랭스의 그 비율을 한번 만들어. LK 레이쇼라 그래갖고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게 생긴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사용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컬럼을 또 추가하는데 뭐 할 거냐면 두 개를 추가할 거야. 하나는 is 투나냐 아니냐. 그 다음에 하나는 타임넘이라 그래가지고 투나냐, 세이먼이냐, 매커럴이냐 셋 중에 하나. 이렇게 왜 하냐면 대부분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거 보는데 얘네들은 대부분 어떤 걸 하냐면 둘 중에 하나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참치냐 아니냐. 그 다음에 요거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렇게 3개 이상 이런 경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해볼 거예요. 둘 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우리 타이타닉에서도 보셨지만 그냥 이렇게 타입이 투나 매커럴 이러면 안 돼요. 012, 012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볼게요. is 투나라는 거 없었죠? 이렇게 하면 새로 생성입니다. 어떻게 생성하나 볼게요. df의 타입이 요겁니다. 투나냐, 세이먼이냐, 매커럴이냐 요거를 갖다가 시리즈죠. 요거만 뽑으면 그거에 어플라이를 돌릴게요. 어플라이면 한 줄에 한 번씩 뭐가 들어오죠? 투나 한 번, 매커럴 한 번, 세이먼 한 번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그게 인풋이겠죠. 인풋이 들어오면 인풋이 만약에 x값이 들어온 게 2나면 1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와라.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와라. 이거를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is 2나가 생겼어요. 2나면 1 아니면 0. 2나면 1 아니면 0. 이거를 쭉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만들게요. 하나 더. 뭐냐면 타임 넘이라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 하나 우리 요거 요런 거 예전에 한번 배웠어요. if 요거면 요거 다 1학년산자라 그래. 3학년산자라 그래서 요 뭐냐면 if 만약에 2나면 0을 집어넣으세요. 그렇지 않고 same on이면 1을 집어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2를 집어넣으세요. 이런 뜻이죠. 문법적으로 지금. 그럼 결국 참치는 0, 연어는 1, 고등어는 2 이렇게 넣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참치는 1, 네, 1 어떻게 되죠? 네, 참치는 0, 참치는 0인데, 네, 타임넘 뒤에죠. 참치는 0. 여기 지금 중간에 연어가 안 나왔죠. 지금 점점점에서 다 디스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치는 0, 연어는 1, 고등어는 2. 그래서 012로 세 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뭐 가지고 그린 거냐면 랭스하고 킬로그램하고 그린 거예요. 요 색깔은 타임넘 가지고 한번 그린 겁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 요게 맨 밑에 있는 게 고등어고요. 노란색.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연어고요. 요게 참치입니다. 제일 큰 거. 그쵸? 근데 랭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킬로그램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었죠. 이거 언뜻 보시면 이거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그쵸? 그래서 랭스에 따라서 랭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킬로그램은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킬로그램이 점점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랭스가 한쪽으로만 재는 건데 무게는 부피가 늘어나면 이렇게 무게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에 비례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리그레션을 제곱텀을 넣어야 돼요. 제곱텀. 이걸 잘 맞추려면.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리그레션을 만들 때 우리가 y = ax 말고 ax 제곱 이런 제곱텀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얘를 잘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우리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 변수에 제곱텀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선형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y = ax 밖에 못 쓰는데 제곱등을 어떻게 할까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수식에다 제곱을 주지 말고 애초에 데이터를 그냥 제곱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2, 3, 4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제곱을 4, 9, 16 이런 식으로 아예 데이터를 제곱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거를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그래서 일부러 이 데이터를 보고 이거 뭔가 제곱텀이 중요하겠는데 싶어서 저희가 제곱텀을 여기다 만들어 넣은 거예요. 여기에서 요 제곱텀. 그 다음에 이게 킬로그램이 조금 랭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좀 다르게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이 비율도 중요하겠다. 비율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요 랭스를 만들고 비율을 만든 게 우리가 배운 용어로 하면 피처 엔지니어링이에요. 피처 엔지니어. 피처를 뭔가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 이거를 알 수 있는 건 저희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도메인 지식이 있다면 이 데이터를 안 봐도 이런 걸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이 물고기 갖고 한 거니까 대충 금방 알죠, 우리도. 근데 전문적인 영역은 이거는 진짜 전문가들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X값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머신러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예측을. 근데 여기에 보시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할 거예요. 먼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거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y값을 0인지 1인지 이거 맞추는 아이고, 이걸 가지고 회기식을, 물론 지금 x가 여러 개 있죠. x1, x2 이렇게 x5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림만 그릴 때 x1을 하나씩만 그리는 거예요. 그림만. 왜냐면 이게 우리가 평면에다 그림을 2차원밖에 못 그리니까. 이렇게,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x1, x2 0인 거, 1인 거, 이렇게 0, 1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할 때,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제가 여기는 x1, x2라고 그렸고 여기는 xy라고 그렸어요. 이거는 지금 x값 1개, y값 1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거는 x값 2개 그린 거예요. x1과 x2. 그럼 y는 어디 있나요? y는 요게 y예요. 동그라미냐 1이냐. 그래서 최대한 하나 더 그린 거예요. 하나 더. 근데 우리가 회기식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요선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로지스틱에다가 집어넣어요. 결국에 y 수학적으로 보면 y ax 플러스 b를 갖다가 어떤 식에다 집어넣냐면 나중에 보실 텐데 시그모이드라 그래서 1 플러스 2x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분의 1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네, 요런 좀 복잡한 함수가 있어요. 그게 요런 함수입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요 값을 전체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수학적인 건 나중에 잘 배우시고, 중요한 건 요런 함수를 요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x가 무한히 커지면 1에 접근하고 무한히 작아지면 0에 접근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0.5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크면 1이라고 예측하고 이거보다 작으면 0이라고 예측하자. 그러면 당연히 요 근방에 있는 애들은 잘못될 예측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애들이에요. 여기 보면 노란색이 여기 있어요. 이거 고등어인데 엄청 큰 거예요. 얘가 혼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되겠죠. 예측. 그 다음에 요런 애들도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요런 애들도 만약에 랭스로만 보면, 만약에 우리가 랭스로만 봤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구별할 것 같지만 만약에 킬로그램이 없이 랭스로만 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요쪽에 있는 참치죠. 참치의 랭스는 50쯤 됩니다. 근데 연어의 랭스는 75, 거의 80쯤 돼요. 그러면 몇 이상은 참치로 하자, 몇 이하는 연어로 하자 이랬다가는 잘 안 되죠, 분류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인데도 60 몇이에요. 근데 무게까지 같이 보면, 무게로만 보면 좀 낫죠. 근데 무게로만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요 맨 끝에 있는 애는 무게가 거의 15kg에 가깝죠.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참치는 무게가 한 5kg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따로따로 무게로만 보거나 랭스로만 보면 알고리즘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 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를 늘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무거나 늘리면 안 되고 좋은 걸 늘려야 됩니다. 근데 랭스와 킬로그램을 둘 다 봐도 잘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노란 것과 요 녹색과 요 보라색인가요? 요거를 나눌 수 있는 직선을 한번 그어봐라. 직선을 한번 그어라. 그러면 얘 때문에 잘 못 긋습니다. 얘 때문에. 사실 여기도 잘 안 되죠. 여기 막 섞여 있죠, 지금. 섞여 있는 애들. 섞여 있는 애들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X를 늘리면 굉장히 잘 해요. 그걸 한번 볼게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쓰는지.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일단 먼저 이 들어간 X 값들을 다 안 쓰고 좀 조절을 해볼게요. 이걸 다 안 쓰고 조절을 하려고 컬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로 먼저 담아 놓을게요. 네, 이렇게 담아 놨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뭘 하죠? 컬 리스트. DF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 중에서 컬 리스트니까 랭스하고 뎁스만 뽑았어요. 랭스하고 뎁스만 딱 뽑은 거죠. 요 두 줄만. 그리고 Y에는 뭐 줬냐면 이즈투나 요거요. 101010.
요거 이제트나 요걸 준 거야. 그리고 4개로 쪼개주세요. 4개로 쪼개주세요. 이제 요거는 그림 안 그려도 아시죠? 1500개 중에서 저희 1500개 데이터 중에서 1500개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뽑은 거죠. 여기에 랭스, 뎁스, 이즈 투나 이렇게. 그래서 랭스가 몇이고 뎁스가 몇일 때 얘는 0이야. 얘는 1이야. 이거를 1500개 중에서 어떻게 나눈 거죠? 70%는 X값, 70%는 트레인 값으로, 30%는 테스트 값으로. 그 중에서 X는 얘네들이 X 트레인. 그다음에 얘네들이 Y 트레인. 그다음에 얘네들이 X 테스트. 얘네들이 Y 테스트. 이렇게 되는 거죠. 학습할 때는 얘네 둘 줘야죠. 학습할 때. 정답도 줘야 되니까. 테스트할 때는 요것만 갖고 테스트를 하죠. 그러면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예측값이죠. 예측값. 프리딕션. 그거와 Y 테스트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얘로 학습하고 요걸로 측정하고 다 모델 완성한 다음에 요걸로 프리딕션 한 다음에 그것과 요것과 정답 비교해서 애큐러시 뽑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고 분류를 했어요. 네. 랜덤 스테이트 뭐 적당히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은 뭐 앞에서 뒤에서 봤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모델로 이걸로 모델이라는 오브젝트를 생성. 이 클래스로 오브젝트 생성. 그리고 모델.점 fit이라는 메소드에다가 학습시켜 이거죠. 트레인이라는 X 트레인과 Y 트레인. 이거는 그냥 한 줄로 펴달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직선을 찾으라는 거죠. 직선을 찾으라는 건 뭐죠? W들을 찾으라는 거죠. W 몇 개 있을까요? 랭스 하나, 뎁스 하나당 하나. W1, W2 두 개 있겠죠. 계속 돌면서 결국 걔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를 찾으면 다 찾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모델.점 predict 이라는 걸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프리딕션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10101010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프리딕한 거랑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답이랑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체크를. 그랬더니 0.86 이렇게 맞췄어요. 우리 아까 랭스와 뎁스만 갖고도 0.86이나 맞춘 거예요. 요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에 랭스하고 뎁스 갖고 한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지금 요 색깔을 찾은 거예요. 요거는 잘 찾겠죠, 노란색은. 노란색은 잘 찾겠죠. 근데 요즘 얘하고 얘가 지금 겹쳐 있죠. 요 부분을 잘 못 찾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0.86이면 꽤 많이 찾았죠. 네, 86%면 꽤 많이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린 리포트를 좀 보면 프리시전, 리콜 이런 애들 있죠. 컨퓨전 매트릭스 한번 볼게요. 요게 뭐냐면 이즈2나 요게 원래 정답값입니다. 근데 원래 0인데 저희가 지금 뭐만 하냐면 2나나 아니냐만 찾는 거죠. 2나나 아니냐만 찾는 거니까 요거 보라색이냐 나머지냐, 보라색이냐 나머지냐 요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색이냐 나머지냐. 원래 이즈2나가 0이면 그 참치가 아닌 거죠. 원래 230 아닌데 아니라고 잘 예측한 게 231개입니다. 원래 참치인데 아니라고 예측한 게 22개로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원래 참치가 아닌데 참치라고 잘못 예측한 게 30개. 원래 참치인데 참치라고 잘 맞춘 게 92개. 그래서 231 더하기 92가 잘 맞춘 거예요. 그다음에 22 더하기 30이 잘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보면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 이렇게 있습니다.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저희가 많이 쓰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우리가 애큐러시만 갖고 얘기할 수 없냐면, 우리가 만약에 암 환자를 맞히는
암 환자를 맞추는 그런 태스크였다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100명이 있는데 원래는 뭐 극단적으로 암 환자가 뭐 극단적으로 한 20명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80명이 정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때 이렇게 하면 프리시전은 뭐냐면 원래 내가 예측한 거 분해 실제 맞춘 거. 예측한 거 분해 맞춘 겁니다. 실제 정답. 이렇게 보는 거고, 리콜은 뭐냐면 원래 그 암인 사람들 중에 내가 몇 개나 잡아냈는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리콜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암 중에 몇 개나 잡아냈는지 라고 했으니까 제가 암 환자가 100명입니다 이렇게 예측해 버리면 돼요. 암 환자가 100명이 전부 다 암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그러면 원래 암 환자 20명이었는데 20명 다 잡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거죠, 리콜이. 근데 프리시전 입장에서 보면 엄청 많이 틀렸죠. 100개 중에 내가 예측을 100개 했으니까 20개만 맞춘 거죠. 근데 만약에 프리시전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암 환자 암 환자 정말 정확한 거 한 10명쯤 있습니다 라고 맞추면 돼요. 그러면 10개 중에 10개는 거의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프리시전이 높아지겠죠. 근데 리콜은 원래 정답이 실제로 암 환자 20명이었잖아요. 그 중에 절반밖에 못 찾아냈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프리시전과 리콜은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좋은 시스템은 만약에 제가 좋은 시스템이다. 그러면 얘도 높아지고 얘도 높아지는 게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평균을 내서 씁니다. 평균을 내서 쓰는데 그냥 평균은 아니고 우리 조합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 평균을 내서 쓰는데 그게 저희가 F1 스코어라는 겁니다. F1 스코어. 그래서 우리가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룰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액큐러시는 몇 개 분에 몇 개 맞췄냐. 그다음에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 이렇게 세 개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4개죠. 4개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언제는 프리시전이 중요하고 언제는 리콜이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둘 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콜 같은 경우에 언제 중요하냐면 이게 어쨌든 내가 몇 개를 맞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을 다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암을 만약에 실제 암인데 한 명이 암이었는데 저희가 암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생명하고 직결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요. 조금 틀리더라도 암 20명을 다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20명을 다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0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여기에서 10개 정도가 틀려도 암을 가능하면 다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리콜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돼요. 반면에 이게 암이 아니라 그래서 뭐 그냥 미용에 관련된 거였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조금 놓치더라도 한 15개만 잡아내고 5개 정도 놓치더라도 정상세포를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게 있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쪽 80개를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게 있으면 안 돼. 왜? 이거는 한 5개쯤 놓쳐도 되니까. 뭐 굉장히 생명에 직결되는 게 아니고 미용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5개쯤 놓쳐도 상관없어요. 왜? 전제는 뭐냐면 요 정상세포를 건드리면 안 돼. 정상세포는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예측한 것 중에서 몇 개나 맞췄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프리시전이 중요해지는 거죠. 물론 좋은 시스템은 얘도 높고 얘도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둘 다를 확보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프리시전이 중요할 수도 있고 리콜이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이게 중요하고 언제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쓰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쓴다. 조합 평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F1 스코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액큐러시 전체 분에 맞춘 게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각각 아이템별로
얘가 만약에 1이고 얘가 0이었다. 그럼 1 입장에서 프리시전이 얼마냐? 1 입장에서 리콜이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고 또 역으로 0 입장에서 프리시전도 있고 0 입장에서 리콜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래시피케이션은 그 측정 값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프리시전이라고 돼 있죠. 0 입장에서 프리시전입니다. 0 입장에서 리콜이고요. 0 입장에서 F1 스코어입니다. 한 줄이 더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요거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제가 이게 is2나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세로 줄로 돼 있는 게 261개가 뭐냐면 총 참치가 아닌 애의 개수죠. 총 참치가 아닌 애의 개수. 그리고 여기 114가 뭐냐면 총 참치의 개수입니다. 총 참치의 개수. 그래서 총 참치의 개수 중에 92가 맞춘 거죠. 참치 중에 92가 맞춘 거죠. 그래서 114분의 92가 리콜입니다. 리콜. 그 다음에 실제 요 가로줄은 뭐냐면 요 122는 뭐냐면 참치라고 예측한 수죠. 총. 참치라고 예측한 수. 그렇죠? 그리고 요 92는 뭐냐면 맞춘 거죠. 그래서 내가 예측한 거분의 92. 요게 프리시전입니다. 내가 120이라고 예측했는데 그 중에 92개 맞췄어. 이게 프리시전. 그 다음에 원래 정답이 114개가 있었어. 그 중에 맞춘 게 92. 그래서 114분의 92. 요게 리콜입니다. 요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평균이 F1 스코어. 그 다음에 375개가 전체죠. 그 중에 231개 더하기 92가 어쨌든 맞춘 거죠. 요게 에큐러시입니다. 그래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375분의 231 더하기 92가 에큐러시. 114분의 원래 정답 중에 찾아낸 게 92. 요게 리콜. 내가 예측한 거분에 맞춘 거. 요게 프리시전. 이렇게. 근데 요거를 뭐 가로분의 세로분의 요거 가로분의 요값, 세로분의 요값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컴퓨전 매트릭스는 이쪽이 예측값일 때도 있고 어떤 그림은 이쪽이 예측값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안 되고 그냥 개념을 외우세요. 실제 내가 예측한 거분에 맞춘 게 프리시전. 원래 정답 중에 내가 찾아낸 게 리콜. 이렇게 외우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평가 방법까지 간단하게 이거 다음 시간에 좀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단하게 저희가 평가 방법을 이 클래시피케이션 평가 방법은 그 에큐러시와 프리시전과 리콜과 F1 스코어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기본적으로 돌리는 건 너무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돌린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거의 세트죠. 네, 요거를 쭉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